선택 과목 해야지? 고1은 선택이 없어요. 네, 고1은 선택 과목이 과학 파트는 없어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일반 너네가 일반 선택이 있고 뭐 진로 선택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과목인 거고, 그리고 아마 1학년 때는 너네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모두 다 같이 그냥 공통과학 하는 거예요. 통합과학 하는 거야, 다. 문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과목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있고, 그걸 1학기에 선택을 해서 배우시고 2학년 1학기에.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또 선택 과목이 있어요. 2학년 2학기에는 역학과 에너지, 뭐 물질과 전자기장, 뭐 생명과학 파트 뭐 이렇게 해서 한 8개가 나와. 그 8개 중에 너네가 골라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과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문과 계열로 만약에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탐 계열의 선택 과목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1학년 때는 아닙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공통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가볼게요. 이게 제목이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있대요. 그죠? 지각은 뭘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어요. 돌, 암석. 그래서 그 암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분들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최소 단위가 있고, 그 단위가 이제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뭐 암석이 되고, 그런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이 되더라라는 얘기고, 그 규칙성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규칙성도 사람의 몸에 뭐가 맞나 살펴봤더니 뭐 물 같은 거 빼고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게 많더래.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가 있고, 그 기본 단위를 잘 쌓고 붙여서 여러 가지 물질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표현을 하면. 너네 왜 선생님 우리 집 어린이들은 옛날에 그렇게 구슬 같은 거 꿰갖고 팔찌 만지고 목걸이 만지고 그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런 걸 하는데, 그럼 결국 이거 팔찌 하나를 만들려면 내가 요거 하나를 만들려고 뭐 해야 돼? 구슬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슬이라는 게 기본 단위야. 근데 그 기본 단위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 여러 개의 종류의 기본 단위들을 내가 어떤 애를 몇 번째로 오게 하고 어떤 순서로 오게 해서 어떤 팔찌를 만들까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구슬의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배열을 잘 하면 이제 각기 다른 팔찌들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석에, 돌에도 종류가 많잖아. 근데 이 모든 종류의 돌들이 잘 들여다보니까 결국 요 구슬 하나가 모여서 된 거더라. 구슬은 똑같은 거야. 근데 다만 그 구슬이 종류가 달라. 어떤 애는 빨간색, 어떤 애는 파란색, 뭐 어떤 애는 번쩍번쩍해, 막 이렇게 종류가 달라. 그래서 그 구슬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석은 뭐가 되고 까만색 돌이 되고,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 이 암석은 뭐 밝은색 암석이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원에서 표현을, 그 구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체라고 표현합니다. 단위체. 단위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예를 들어 지각, 암석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무엇이냐,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암석을 만들어내게 됐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라던데,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되게 많아, 그지? 뭐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우리가 케라틴 단백질이라 그래.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왜 우리 손톱 같은 거 하면 큐티클층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것도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 몸, 이 살 하나하나를 이루는 게 다 단백질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잖아. 그 침 속에 들어있는 물질도 단백질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그게 종류가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기본 골격은 똑같아, 구슬. 대신 구슬의 종류가 달라. 그래서 그 다양한 구슬들을 이렇게 붙이면
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저렇게 붙이면 머리카락 단백질이 되는 거고, 요렇게 붙이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술이라고 하는 단위체는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기본 단위가 뭐냐, 기본 골격이 뭐냐, 기본 단위체가 뭐냐, 그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얼마나 다양한 광물이,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정신 좀 차려요. 자, 지각을 쪼개면 암석이 되고요. 암석을 쪼개면 광물이 되고요. 광물을 더 어디로 가는 거야? 분호가 왜 이래? 자, 광물을 더 쪼개면 원소가 됩니다. 자, 지각을 쪼개면 암석이 되고, 암석을 더 쪼개면 광물이 되고,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광물. 오만 광물들을 외우시죠? 그 광물을 더 쪼개면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지각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 빅뱅 할 때 배웠어. 우주 전체로 치면 우주 전체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다? 수소다. 두 번째가 헬륨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지? 네.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가져왔어. 지구라는 행성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뭐다? 철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소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지구의 중에서도 지각.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가장 겉부분이라는 땅.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뭐냐? 산소래요. 두 번째가 규소, 세 번째가 알루미늄, 네 번째가 철, 그 다음은 알바니고, 그지? 요렇더래.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 제일 많은 게 산소고,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지각을 쪼개면 암석이 되고, 암석을 쪼개면 광물이 되고, 광물을 쪼개면 원소가 되니까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는 거잖아. 그지?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는 거잖아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는 거야. 나는 어디부터 얘기할 거야? 광물부터 얘기할 거야. 어떤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된대. 어떤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된대. 근데 그 광물에도 종류가 있어. 그리고 그 광물은 흑음모, 석영, 장석, 감람석, 각섬석, 방해석, 종류가 되게 많아. 그 많은 광물들이 모여서 현무암도 되고, 화강암도 되고, 이런 암석들이 되는 거야. 근데 광물들 중에 대부분의 암석에 꼭 대체로 포함되는, 대부분의 암석에 포함되는 광물이 있더라. 얘는 현무암이고 얘는 화강암이야. 분명 다른 종류의 암석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현무암에도 뭐가 들었고 장석이 들었고 화강암에도 장석이라는 광물은 들어있더래. 그래서 이 광물들 중에 모든 대체로 대부분의 암석에 다 들어가는 광물들을 이렇게 모아요. 몇 가지를. 석영, 장석, 흑음모,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을 모아.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뭐라고 이름 불렀냐? 조암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부른 애들 석영, 장석,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이런 애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리는 조암광물이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근데 이 조암광물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조암광물들은 다 규산염 광물이래. 실은 아닌 애도 있긴 있어요. 방해석 같은 애들은 비규산염 광물인데 어쨌거나 규산염 광물이래. 그럼 도대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광물도 결국은 원소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 조암 광물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나 살펴봤더니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있더래. 아까 선생님이 말한 구슬 같은 거야, 구슬. 그지? 구슬 같은 가장 작은 단위가 결합을 해서 광물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구슬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여러 가지의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이 기본 단위체는 대부분의 광물에, 대부분의 암석에, 대부분의 지각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생겼냐?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데, 규산염 사면체 어떻게 생겼냐면, 규소를 가운데 두시고, 규소라는 원자를 가운데 두고 산소 원자가 얘한테 들러붙을 거예요. 공유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 참고로 규소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짜리냐면 4개짜리입니다. 14조 원소거든요, 얘가. 자, 규소가 14조 원소예요. 14조.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나, 둘, 셋, 4군데 할 겁니다. 그 4군데에 누가 와서 산소가 와서 공유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가운데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는 거야. 정사면체야.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뭐라고 부릅니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요. 자, 중요한 거죠? 얘가 누구라고? 규소고요. 몇 조 원소? 14조 원소. 그리고 14조 원소라는 말은 8개, 원래 8개를 채워야 되는데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4개가 모질라잖아. 그래서 그 4개를 채우려고 4군데에 뭘 가지는 거야? 결합할 수 있는 걸 가지는 거야.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4개나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 4개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유결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공유결합.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소는 16조 원소야. 전자가 2개가 모질라는 애야. 그럼 공유를 할 거였으면 2개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공유를 못했어. 전자 하나가 모질라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가져와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애한테,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한테 전자 하나를 빼서 나가. 하나가 아니지. 이 산소 하나하나가 1개씩 빼서니까 4개를 빼서 옵니다. 4개를 뺏어 와요, 얘한테.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기본적으로 저런 정사면체 구조이면서 중성이 아니에요. 음이온입니다. 전하를 띠는 애예요. 음전하를 띠는 애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광물의 기본 단위예요. 대부분의 광물은 이 기본 단위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저 모양, 저게 구성되는 원소, 제가 중성 원자, 중성인지 아닌지, 이온인지 아닌지, 전하를 띠는지 안 띠는지, 제 모양은 정사면체 구조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 규소와 산소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기본 단위체가 요렇게 저렇게 결합을 해서 다양한 광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1번. 그럼 이제 이 기본 단위체를 결합을 시켜보자.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결합 안 하고 혼자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독립형. 그냥 이렇게 혼자. 저러한 규산염 사면체들이 철이나 마그네슘과 전자를 주고받아서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인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독립형이라고 얘기해요. 독립형. 그래서 그냥 얘는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내가 산소는 안 그렸어.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다른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독립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독립형으로 만들어진 광물에 누가 있는 거야? 감람석이냐? 감람석이 있는 거야. 이런 독립형으로 만들어진 광물에 감람석이 있는 거고. 자, 이번엔 얘를 붙여볼게요. 자, 우리가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 여기 규산염 사면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자, 이렇게 사면체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또
또 다른 규산염 삼연체가 와서 달라붙을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산소를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위쪽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하고 아래쪽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가 중간에 있는 산소 하나를 너도 공유하고 나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붙는 거야, 밑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와서 여기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단사슬 구조라고 하고, 단사슬 구조로 이루어진 뭐에? 광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니네, 휘석이네. 휘석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독립형은 규소 하나에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1대4야. 규소 한 개에 공유 산소수 4개. 1대4. 근데 얘는 원래는 1대4였잖아. 근데 요 한 놈을 뭐 해버렸으니까 그 밑에 놈이랑 그 밑에 놈이랑 또 공유를 하잖아요. 얘는 자기 혼자 다 갖고 있지 어느 누구랑도 공유를 안 해. 그런데 얘는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산소 하나를 공유하면서 하는 거야. 공유하는 산소수 1개. 그래서 결국 전체로 보면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여기는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1대4였는데 단사슬이 되면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1대3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공유 산소수는 증가하지만 대신 규소 하나당 산소수는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단사슬. 단사슬은 휘석이 그 예에 된다. 그럼 세 번째 복사슬이라는 애도 있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진짜 언제 나가냐. 큰일 났네. 복사슬이라는 애가 있답니다. 복사슬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한 줄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한 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한 줄이 있다며? 뭐 이렇게?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다며?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를 공유하면서 쫑쫑쫑쫑, 요게 단사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사슬은 뭐냐면 요 옆에 똑같이 생긴 줄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여기 한 줄 더 있어요. 여기 한 줄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이 줄 이으려고 이거 공유, 여기 공유, 여기도 공유, 이렇게 한 줄로 있는 거잖아? 근데 어디가 또 있어? 여기 얘를 또 양쪽으로 공유해. 여기 얘를 또 양쪽으로 같이 가죠. 여기 얘를 또 양쪽으로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어떤 애는 2개. 근데 어떤 애는 여기도 공유했고 여기도 공유했고 여기도 공유했죠, 산소를.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로 쫙 이어진 걸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애는 공유 산소수가 2개, 3개로 늘었기 때문에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냐면 4대11. 더 줄죠. 그죠? 더 줄어요. 계속 줄어드는 거야. 공유 산소수가 많아진다. 규소 하나당 산소수는 감소한다. 이런 복사슬로 이루어진 뭐에? 광물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각섬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각섬석. 자, 그 다음은 안 그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애 한 줄로 쭉 한 판을 만들어. 이렇게 계속 붙여서 한 판을 만들어. 그 다음에 다른 판을 또 만들고 다른 판을 또 만들어. 판 위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붙여갖고 판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버리는 거야.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판상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한 판을 만들고 그 위에 다른 판을 또 붙이려면 공유산소수가 또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산소를 공유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판상 구조가 되면 공유하는 산소수가 몇 개를? 3개로 늘어납니다. 아니, 나 빨간색으로 썼지.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몇 개가 되냐? 2대5. 이러한 구조로 생겨나는 친구에는 누가 있냐? 흑음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5번째. 이건 그리기도 좀 애매한데, 규소가, 그러니까 규산염 삼연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공유 산소를,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를 다 다른 애랑 공유하는 거야. 자, 독립형은 아무랑도 공유 안 해요. 그냥 내가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단사슬은 1개만 공유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쭉 붙이는 거거든요. 복사슬은 2개나 3개 정도만 공유합니다. 판상구조는 3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 안에 규소에 대한 산소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공유 산소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마지막 망상은 얘는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요 4군데에 있는 산소를 다른 애랑 다 공유를 하는 거야. 다. 그리기가 참 그렇다니. 그치? 안 그릴래. 자,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자, 못 그리겠네. 다 공유하는 거야. 4개를 모두 공유. 그래서 결국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몇이 되는? 1대2밖에 안 돼.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1대2밖에 안 돼. 이런 친구로 누가 있냐면 석영이나 장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쓴 노란색으로 쓴 애들 있지? 얘라고 쓴 광물들.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다 조암 광물이에요. 즉 대부분의 암석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 이 많은 종류의 광물들이 대부분의 암석에 다 들어있고 그 결과 지각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봐봐. 규소와 산소가 기본이잖아. 그죠? 규소, 그러니까 엔간한 놈은 규소 산소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엔간한 광물은, 엔간한 웬만한 암석은, 웬만한 지각에는 지금 얘네가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결국 대부분의 지각에 산소, 규소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지.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2번째로 많지.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산소는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다른 애랑 결합을 되게 잘해. 그러다 보니 다양한 화합물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럼 규소는 왜 2번째나 됐어? 규소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규산염 삼연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있는 거야?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다른 누군가와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4군데나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 골격을 만들었고, 이 기본 단위체를 가지고 독립형으로, 단사슬로, 복사슬로, 판상으로, 망상으로 다양한 형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광물에 들어가고, 그래서 암석에 되게 많아서 지각에도 되게 많단다? 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형에서 망상구조로 갈수록 풍화에 강해요. 잘 안 깨지고 잘 안 부서집니다. 그러한 얘기들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얘 정리! 그리고 개념 쏙쏙 풀어봐요.